그날 밤 천둥이 산을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불 꺼진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죠. 그때 알았어요.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거예요. 태수 씨 잠깐만요. 밖이 너무 무서워서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젖어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죠. 그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이 떨렸어요.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무너진 건 지붕도 산도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의 선이었죠.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계곡 옆에 있는 이 낡은 민박집을 혼자 지켜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의 여름, 저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죠. 그때부터 이 집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절반을 묻은 무덤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낡은 시골 민박일 뿐이지만 제겐 마지막 남은 세상의 끈이었죠. 봄이면 산비탈마다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계곡물에 햇살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풍경이 제겐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소리 대신 들리는 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밤이면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죠. 그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어느 날은 그 고요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벽에는 세월이 그린 금이 가득하지만 저는 일부러 고치지 않았어요. 그 금들이 제 마음 같았거든요. 비에 젖은 마루는 미끄럽고 낡은 창틀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이 집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떠요. 습관처럼 마루를 쓸고 장독대 뚜껑을 닫고 텅 빈 방에 이불을 털어 햇볕에 널죠. 손님이 없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그 일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집은 숨을 쉬게 해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셈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참 대단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동정이 묻어 있었어요. 누가 제 외로움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강해서 괜찮은 줄 알더라고요.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제 숨소리가 마치 낯선 사람의 울음처럼 들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여름이면 피서객이 가끔 찾아와 방을 채우기도 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문득 부럽기도 했죠. 저도 예전엔 저런 웃음을 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낯설어요. 창문을 열고 계곡 물소리를 들을 때면 저 소리처럼 나도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어요. 흐르지 못한 시간 속에 여전히 그날의 저로 남아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고 그의 옷은 아직 벽장에 걸려 있어요. 누군가 치우자고 해도 저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그 사람까지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제 가슴이 그렇게 요동친 이유는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었어요.
천둥이 산을 울리고 번개가 창문을 갈랐던 그 밤. 오래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도 그 소리에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비는 쉴 틈 없이 내렸고 천둥은 산을 찢어버릴 듯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에 빗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혼자 있는 밤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달랐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절 불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등 뒤로 스며드는 한기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방 안은 어둠과 번개의 번쩍임이 번갈아 뒤섞였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번개에 비쳐 잠시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그 얼굴이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를 놓고 떠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낮에 들어온 손님, 태수 씨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에 잠겨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도,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 것도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가 서 있었죠.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는 제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저는 뒤를 따랐어요. 마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안의 두려움을 대신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번개가 창밖을 가르며 하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방 전체가 빛에 잠기며 서로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어요. 그의 젖은 머리카락, 짙게 젖은 옷, 그리고 제 손끝이 떨리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소매로 제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닦아주었어요. 그 단순한 동작이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 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머리 위를 울리고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 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 둘만의 숨소리가 섞였죠.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 순간의 공기는 뜨겁고 두려웠고 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멀리서 또 한 번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에 몸이 움찔했을 때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떨림을 느끼며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씨.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참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상은 온통 물소리와 바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방 안엔 단 하나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뺨을 스쳤고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릴 때 우리 사이의 거리가 무너졌어요. 눈을 감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발작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밤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확실합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고 그 손끝에 매달린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 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개가 창문을 갈랐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얼어있던 제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래 스쳐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10년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하게 따뜻한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로 끝날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 사람과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어요. 계곡 위로 하얗게 피어오른 물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날의 밤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게 고요했어요. 몸이 아직도 무겁고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둘러봤어요. 젖은 수건, 반쯤 열린 창문,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덮여있던 담요 한 장. 모든 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이 조금씩 돌아오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행동, 아니,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자 숨이 막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이런 밤에 내가 그토록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잠시 흔들린 거야. 그 사람도 나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문을 열었어요. 계곡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불어난 물이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흐름. 그 물소리를 들으며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 태수 씨가 보였어요.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젖은 짐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죠. 손목을 거둔 팔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얼굴엔 피곤함 대신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그가 눈치를 챌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며 빙긋 웃었죠. 네, 비가 그치니까 계곡이 맑네요. 이렇게 물이 깨끗한 곳은 오랜만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그 한마디에 내 몸 안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갔어요. 그의 목소리엔 어제의 흔적에 대한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설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감싸 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오늘의 날씨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이 비치는 마당 한켠에 빗물 고인 웅덩이가 반짝였어요. 그 속에 비친 하늘이 너무 파래서 눈을 피했죠.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게 가능한 걸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불덩이가 식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물통을 들고 계곡가로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죠. 그의 뒷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고 무너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오래 굳어있던 내 얼굴에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우리는 말없이 각자 일을 했어요. 그는 마당에 낙엽을 치웠고
나는 밥을 지었어요.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점심 무렵 나는 조심스레 밥상을 내밀었어요.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숟가락을 들며 웃었죠. 정말 맛있네요. 역시 사람 손이 닿은 밥은 다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 눈 속에 어제의 밤보다 더 깊은 고요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잔뜩 흐려있던 하늘이 저녁 무렵부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순식간에 계곡이 울릴 만큼 큰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물살이 금세 불어나더니 마당 쪽으로 하얀 거품이 밀려드는 게 보였어요. 또 넘치겠구나. 작년 여름에도 한번 큰 물이 들어와 장독대가 떠내려갔었죠. 이번엔 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릴 정도로 세차게 내렸어요. 그때 밖에서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물이 들어옵니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계곡물은 이미 마당까지 차올라 장작더미를 휩쓸고 있었죠. 태수 씨는 손에 바가지를 들고 허리를 굽힌 채 웅덩이에 고인 물을 미친 듯이 퍼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려왔어요. 태수 씨,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소리치며 나도 마당으로 뛰어들었죠. 발밑에서 물이 휘저으며 신발이 벗겨졌어요. 차가운 물살이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수 씨 옆으로 다가가 모래주머니를 들었습니다. 이쪽 막아야 해요. 네, 저쪽은 제가 막을게요.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바가지가 물을 뜰 때마다 튀어오른 물이 얼굴에 닿았고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 손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온통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천둥이 멎고 바람이 조금 잦아들 무렵 마당 한켠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헐떡이며 말했죠. 이제 조금 괜찮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젖은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어요. 나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릎 위로 흐르던 물이 점점 잦아드는 걸 보면서 어쩐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가 내 옆에 앉아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젖은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손 좀 닦으세요. 그 손끝이 스칠 때 마치 그날 밤의 잔열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나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이 정도야 별거 아닙니다. 그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 웃음 속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함께 버틴 동료의 눈빛이었어요. 잠시 뒤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날 새벽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와 함께 진흙 위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내 지난 10년의 외로움을 조금씩 지워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숨소리를 다시 불어넣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요. 며칠 뒤 하늘이 또다시 흐려졌어요. 폭우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계곡보다 지붕이 문제였죠. 밤새 물에 젖었던 기와가 들뜬 채로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처마 끝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젠 진짜 오래 못 버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태수 씨가 사다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붕 좀 봐야겠어요. 위에서 물이 샙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말렸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남자 손이 닿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말릴 새도 없이 그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겁이 났어요. 비탈진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기와를 한 장씩 드러내고 다시 얹는 그의 손놀림이 정확하면서도 서툴렀죠. 혹시나 미끄러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태수 씨 조심하세요. 내가 소리치자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이에요. 비록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웃음엔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척하면서도 지붕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손끝은 진심으로 이 집을 살리려는 사람의 손이었죠.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그의 그림자를 따라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무너진 기둥과 기와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낯설고 또 따뜻했어요. 한참 뒤 태수 씨가 이제 다 됐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가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며 내려오려던 찰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태수 씨,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어요. 다행히 그는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통나무를 붙잡아 겨우 균형을 잡았죠.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치신 데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손바닥을 털었어요. 괜찮아요. 무서웠죠? 이제 새지 않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지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틈새를 막아준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한 잔씩 나눴어요.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별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 집, 이제 괜찮겠어요. 그가 말하자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집만 괜찮으면 뭐해요. 이 집 주인은 아직 덜 괜찮은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잔에 막걸리를 채워줬어요. 그 하얀 술빛이 달빛처럼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그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그게 사랑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안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속 문틈으로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불을 피웠어요. 그동안 꺼져 있던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죠. 그 소리가 참 낯설게 따뜻했어요. 그동안 이 집에선 냄비 끓는 소리보다 바람 부는 소리가 더 익숙했으니까요. 태수 씨는 부엌 한켠에 쪼그려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두 손이 큼직해서 그런지 감자가 너무 작아 보였죠. 감자 너무 얇게 깎으시면 다 부서져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좀 과했네요. 그 말투가 어쩐지 귀엽게 들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어요. 그가 물을 길어오고 나는 쌀을 씻고 둘 다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지 서로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호흡이 맞았죠. 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그가 장작을 하나씩 밀어 넣을 때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쳤어요.
그 불빛 속에서 잠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식탁 위엔 오랜만에 밥 냄새가 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국 냄새가 마루 끝까지 번졌죠.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문득 오래전 남편과 함께 밥을 짓던 기억이 스쳤어요. 그때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지금은 이렇게 낯설고 그리운 일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어요. 계곡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등 뒤로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태수 씨는 장작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집 오랜만이네요. 사람 냄새나고 불빛이 따뜻한 집 말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이 집에 사람 숨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놀란 듯 눈을 들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식어 있던 제 심장이 그 온기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괜히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너무 조용했어요. 집이 살아있는지 제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불을 더 지폈어요. 불빛이 우리 얼굴을 더 환하게 비추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이 집도 사장님도.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불빛이 아직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계곡 너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아궁이 안에서 남은 장작이 타며 내는 잠불소리, 그리고 내 귀에 맴돌던 그의 목소리. 모든 게 나를 어루만지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늘 짧아요. 불을 피우던 저녁,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했던 그 며칠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균형을 맞추듯 행복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를 들이우더군요. 며칠 뒤 마을로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어요. 언덕 아래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저를 빤히 보더군요. 요즘 손님이 계신가 봐요? 그 말투엔 뭔가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네, 비 피하러 잠시 머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속삭였어요. 혼자 있는 집에 남자 손님이라 세상이 말도 많죠, 뭐. 그 웃음이 칼처럼 찔러 들어왔어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죠. 설마 소문이 돈 걸까? 아니겠지. 하지만 다음 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요즘 그 객지 남자분은 아직 안 가셨나?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녀의 표정엔 호기심과 판단이 뒤섞여 있었죠. 날씨가 아직 불안해서요. 곧 가실 거예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빵집 주인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채소를 사던 노점 할머니도 눈길을 피했어요. 심지어 마을 초입의 버스 정류장 벽에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었죠. 계곡집 여편네 객지 남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불을 일찍 껐어요.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이 조용했죠. 태수 씨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어요. 그냥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떠날 준비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쥔 젖은 수건만 꼭 쥔 채 불빛이 꺼져가는 아궁이만 바라봤어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우리 사이의 온기도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손님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던 단골 손님도 매년 여름마다 오던 가족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상하죠? 올해는 예약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혼잣말을 하자 태수 씨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애쓴 미소였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계곡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지만 밤이 되면 세상의 소문이 이 집 벽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의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태수 씨가 마루를 쓸 때마다 괜히 창문을 닫고 불을 낮췄습니다. 그가 내 방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던 저녁의 불빛은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이미 그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계곡물 소리도 낮게 깔리고 바람도 잦아들었죠. 불 꺼진 마루 위로 달빛만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툭, 툭. 처음엔 나뭇가지가 벽에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 소리가 문 쪽에서 나는 걸 알았죠. 사장님 자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을에서 가끔 장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던 이웃집 남자였어요. 그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끼한 웃음을 섞고 있었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나 술 좀 가져왔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거렸어요. 돌아가세요. 밤이 늦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사장님? 요즘 그 객지 남자분이랑 재밌게 지내신다면서요? 그 말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뭔가 꺼림칙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쾅!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단숨에 마루를 뛰어 올랐어요. 이 집은 그런 곳 아닙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 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그 남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태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묵직했어요. 비릿한 술 냄새가 공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아냥거렸죠. 뭐야, 손님이 주인 대신 나서? 그래요, 여기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태수 씨의 손이 남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입 조심하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태수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눈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분노보다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문 안쪽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얽히고 바람이 커튼을 휘날리며 방안을 뒤흔들었죠. 결국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별꼴 다 보겠네. 그럼 그렇게들 사세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 멀어지는 동안 내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집은 사장님이 살던 곳이고 이제는 저도 같이 지켜야 할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두려움과 수치심, 외로움이 한꺼번에 섞여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다독였어요. 창밖에선 달빛이 물 위에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죠. 그 순간 알았어요. 그의 손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손이라는 걸요. 그날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마루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조용히 나가보니 태수 씨가 마당 한켠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엔 익숙한 단정함이 있었어요. 옷을 개고 낚싯대를 천천히 접고 마치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해왔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 가세요? 입술이 떨려서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이쯤이면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어요.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럼 그냥 가실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사장님, 이제 사람들 눈이 너무 따갑습니다. 저 때문에 이 집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얼굴엔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혔어요.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눈물이 그 말을 밀어내듯 터져 나왔어요. 다들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 말, 이제 신경 쓰기 싫어요. 그냥 당신이 가면 이 집이 다시 죽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말없이 내 앞에 섰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에 천천히 떨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속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교차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있어요. 끝까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온몸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다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손 하나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함께 웃던 날도, 서로를 피하던 날도, 이제는 다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그 순간 불빛 하나가 마루 위에 떨어졌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 사이엔 어떤 약속도 문서도 없었어요. 그저 손끝의 체온 하나로 서로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게는 세상의 어떤 맹세보다 컸어요. 그의 손을 잡은 채 속삭였어요. 이제 이 집은 둘의 집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계곡 너머에서 첫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이 끝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새벽 공기를 적시고 있었어요.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친 뒤 하늘엔 희미한 안개가 남아 있었죠. 찬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따뜻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바라본 계곡은 어젯밤의 거친 물살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물결은 잔잔히 흐르고 새벽 햇살이 수면 위에서 은빛으로 부서졌죠.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였어요. 참 조용하네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비가 그친 거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휘감았던 오해, 소문,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쉬셔도 되겠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죠. 나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어요. 가까이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이상할 만큼 포근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의 온기가 다시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집안에서 솥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새벽밥이 끓고 있었죠. 그 냄새가 마루 끝까지 퍼져왔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집의 냄새였어요. 그 향기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폈어요. 그의 손등 위에 아침 햇살이 닿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굳었던 내 손마디가 이제야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날이네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사장님도 이 집도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 계곡 건너편 산등성이에선 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올랐어요. 그 울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마치 우리 둘을 위해 울어주는 것 같았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갔어요. 쓸쓸했던 날들, 비 내리던 밤, 그리고 그가 처음 문을 두드리던 순간까지 모든 게 물 위의 파문처럼 번져가다가 이윽고 잦아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모습이 햇살에 닿아 빛났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계곡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집의 숨소리 같았고 우리의 심장 박동 같았죠. 그날 새벽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지만 내 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로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새벽 계곡물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모든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서로의 온기뿐이더군요. 누군가의 손이 내민 위로 하나가 삶을 다시 살아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태수 씨가 그랬고 저에게 그 손길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따뜻한 눈빛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에도 혹시 그런 온기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도 괜찮아요. 이야기마다 당신을 닮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손길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히지 않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계곡의 물소리처럼 새로운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들어올 때 가장 먼저 당신께 전해드릴게요.